필리핀에 리오나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거는 제가 자꾸 긴 얘기하지 마시고 네네. 거기에 있으면서 돈을 70만 불 줬으면 네네. 이야기 주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리오나 왔어요, 안 왔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판결문에 적시된 대로 저 재판 받은 거 맞고요. 리오나 저는-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왔어요? 예, 예, 리오나 왔고 예. 리오남에게 돈 70만 달러 준 거죠?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은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남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얼굴 봤어요? 예, 리오남 얼굴 봤어요? 예, 필리핀에서 예. 그날 대회에서 리오남 얼굴 봤다 이거죠? 예. 예,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정확하게 방용철 증인이 그날 리오남이 왔고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라고 증언했어요. 네. 리오남에게 돈을 왜 줬죠? 방북 대가로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최소한의 예의로 여기까지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김성태 회장 재판이던 거기서 제가 증언 쓸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방북 대가로 줬다 이렇게 지금 증언했죠? 네. 예. 네. 한번 들어보셨는데 그 앞서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리오남이라는 사람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정원 첩보 내용을 공개를 한 바가 있는데 어제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부의장은 본인이 직접 만났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김성태 회장에게 어떤 인도를 했고 방까지 안내를 했었다라는 부분 굉장히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되게 구체적으로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모 호텔 후문에서 네. 리오남 씨를 만났고 본인이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네. 김성태 회장이 있는 방으로 본인이 안내를 했고 그 70만 불의 돈은 김성태 회장이 직접 전달을 했다라고 네. 매우 구체적으로 동선이 좀 딱딱 들어맞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계속 지금 서영교 위원장이 이거 위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좀 약간 협박조로 뭔가 중간중간에 개입을 하잖아요. 그런 게 회유지. 그런 게 회유고 압박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증인 다 쭉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하고 들은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박 논리 내지는 정말 국정원에서 필리핀에 없었다라고 하는 근거 자료를 대면서 네. 왜 진술이 안 맞죠라고 하는 그렇게 국정조사를 끌고 가야 되는데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거 맞죠? 이러니까 당신들이 진술쌤이 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라고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주장을 해버리니까 네. 아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영교 위원장이 저게 되게 억지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진짜요. 어제 사실 저희는 이거를 보면서 그냥 빼박이다 딱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서영교 위원장이 이제 보수의 빅마더로 등극을 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보수의 들었어요. 어머니가 바뀌셨나요? 빅마더 된 거죠. 빅마다. 왜냐면 저 얘기를 딱 보는 순간 뭐야 방북 대가까지 다 지금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네. 그 용도를 물어봤을 때 네. 방북 비용이라고까지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이화영 전 부지 사건은 사실 이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을 뒤집기는 어렵고 그 저희 불가한 걸로 지금 이번 이 국정조사 나온 건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방북 비용이라고까지 인정을 했으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까지 몰고 간 게 지금 네. 이 국조인데 네. 그러면 서영교 위원장이야말로 보수의 빅마더가 아닌가.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어저께 이 진술을 보면서 네. 누가 가장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었을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일단 방영철 부회장은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쌍방울 부회장 결국 김성태 회장과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도 나온 걸로 봐도 이 검찰이 당시에 그 쌍방울이 100억 원대 주가 조작 관련 그 자료를 뭉갰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쌍방울에 있는 사람들은 방영철도 똑같죠. 그 김성태 다음으로 죄가 무거울 사람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와 입을 맞추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뭐 호텔에서 만났다고 하는 거 본인이 호텔 갔으니까 뭐 호텔 뒷문이나 이런 구조는 알고 있을 거고 그 정도의 설명을 했다고 해서 뭐 구체적 증거나 이 정황을 정확히 설명했다라고 저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덧붙인 말이 그 리오남 씨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느냐라고 서영교 위원장이 물어보니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위원장님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되 검찰에 그 기록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영철 부회장과 쌍방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모두 흔적과 근거를 남겨놓겠죠. 만약에 그 증거가 나온다면
지금 이렇게 이게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조금 증거 앞에서는 겸손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우리 성지현 부대행인데 오늘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불출석 사유서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연호술 파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지현 부대변이 놀래드리려면 뭐 그럼 선택적으로 이거 이 말을 믿냐 안 믿냐? 저는 김성태가 또 어떤 머리를 굴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김성태와 같은 범죄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도 이제까지 꾸준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했다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는 없었고 이화영 씨와 했는데 또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만나지도 않았다. 통화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김성태 회장은 주장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한 번인가는 인정했던 것 같아요. 한 번 통화는 했었다라고 하고 그 정도는 인정했던 것 같은데 직접 만난 적은 없다는 걸로 저도 뉴스 통해서 확인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방영철 부회장이 이러한 증언 등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진영 논리가 돼서 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이 서영교 위원장이 다시 한번 확인 사살 시켜준 거 아니냐 이렇게도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영교 위원장이 이걸 잘했다고 평가를 받으려는지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에서 진영 내에서 조금 좀 이상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오카다 호텔이라는 데가 필리핀 마닐라에 공항 되게 근처에 있는 호텔이거든요. 오카다 호텔. 엄청 큰 호텔이에요. 저도 한 번인가 작년에 한번 가봤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호텔이 되게 엄청 크고 럭셔리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 저 대충 어딘지는 알겠더라고. 근데 거기가 출입구가 되게 여러 군데더라고요. 근데 필리핀 호텔이 되게 특이한 게 다 어떤 출입구든 무장경비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1층에 다 카지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장경비가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어봅니다. 그리고 어제 청문회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좀 해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원 판결 자체를 수긍할 수가 없다.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신동우 의원과의 어떤 문답 질의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한번 영상 한번 봐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는데 그 전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면 아니 도대체 이런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판사들은 뭡니까 그러면? 오전에 말씀 못 들었습니까? 그게 판결이 하나님 말씀이십니까? 판결을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여기 혹시 교회 다니신 분? 저요. 두 분의 교회. 민주당은 이화영 부지사를 저렇게 감싸고 도는 게 과연 좋은 전략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어쨌든 사법부의 3심 확정 판결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3심 판결이 날 때까지 치열한 법리 공방과 증거 다툼이 있었을 거고 재판 판사들이 바보는 아닐 거야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 그걸 부정하고 하느님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근거도 없는 정말 신병 걸린 사람도 말하지 않을 만한 말들로 저렇게 국간 구조를 저렇게 오염시키게 하는 게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은가 하고 좀 냉정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이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난 사안에 대해서 그게 뭐가 중헌디 그게 뭐라고라는 식으로 이렇게 배짱을 튕기는 모습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어떤 누군가의 비호를 받고 있길래 저렇게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엎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 범죄자 전과자 많잖아요라고 하신 그 발언도 그렇고 저는 점점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도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데 그거와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다르게 가고 있지 않나? 좀 사실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위기의식을 좀 느끼죠.
그러니까요. 뭐 하나님의 말씀하고 판결문이 무슨 상관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절대적이냐 뭐 이런 얘기를 비판 조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근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바이블은 절대적이지 않나요?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 저는 종교가 딱히 없어서. 근데 뭐 술 마시지 말라, 그 취하지 말라 했는데 사실 네. 뭐 취하기도 하고 하니까. 뭐. 아니 그러긴 한데 저렇게 빗대 그렇지. 어제도 취했어. 저런데 빗댈 말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저기다 대는 자체가 지금 코미디죠. 예, 굳이 확정 판결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면 어제 이화영 씨도 얘기하시더라고. 재심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니까 제도 안에 재심이란 맞아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성보회장?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 대북송금 건과 관련돼서 뭔가 이 검찰의 이런 조작 기소를 밝히기 위해서 이 사람의 증언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 맞는데 이 사람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되게 부패한 정치인이거든요. 되게 부패한 정치인이에요. 법인 회사로부터 기업으로부터 받은 법카를 그렇게 몇억 원씩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건 엄청나게 부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조작 기소, 우리가 주장하는 지금 조작 기소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이화영은 결국 그 조작의 제한을 넘어갈 뻔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또 맞아 보고했어라고 하면서 나의 형을 감해줘라고 하면서 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본질 자체가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우리 당이. 우리 당이 뭔가 이 나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의 증언이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제 같은 장면이 나왔을 때 사람의 좀 신뢰도가 실추되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실추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증언에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어렵죠. 어려워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국조특위를 이거 해가지고 얻는 정치적인 이익이 뭐야? 뭐예요?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뭘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솔직히 잘 진실을 밝힌다. 진실을 뭐 이런 거죠, 밝힌다. 뭐. 네. 잘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 아니 근데 진실이 밝혀지고는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방영철 부회장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방북될 거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은 자기는 법원에서 증언한 것과 똑같이 증언한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일단은 뭐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방영철 부회장이 저렇게 진술했다고 해서 다른 혐의들이 모두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전히 지금 수십 개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아무래도 음. 유죄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쌍방울 방영철 부회장 입장에서는 저렇게 진술할 이득과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사실대로 이실 짓고 해가지고 그래도 정직하게 자백했다라는 그 하나로 어떤 형량을 좀 감형받을 만한 네. 그 계기를 생각했다면 모를까 굳이 저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방북대가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논리가 웃긴 게 이화영은 부패한 정치인인데 부패한 정치인 이화영을 기소한 그 기소 자체가 조작이었다는 말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잖아요. 별개잖아요. 지금 말하는 우리가 조작을 말하는 거는 이화영의 부패한 그 범죄 혐의, 그 기업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남용 썼던 그거를 조작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송금 관련된 게 지금 녹취나 이런 것도 드러난 걸로 봤을 때 이건 설계가 있었던 거라고 저희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그 다른 그러니까 제가 결을 참 나누는 게 힘들다는 아니죠. 거예요. 근데 저 지금 국감국조에서는 저 사건 그 자체의 본질을 틀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리오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국정원의 말과 방영철의 말이 다른데 당신들 혹시 지금 위증하고 있는 건 아니냐, 진술을 좀 달리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이화영이 3심 동안 유죄를 받은 그 사건의 본질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기소가 조작이라고 하는 주장인 건데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내 법카드 뇌물 받고 같이 술 먹고 한 영상까지 나온 법화 문제랑 상황. 대북송금 문제는 다른 거고 네. 우리는 그 조작을 했다는 거는 이쪽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이 관련돼서 리오남이나 이런 거는 밝히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한 이화영과 이게 매칭이 안 된다는 거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다른 거죠, 다른 거야. 근데 예전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가지고 네. 그것을 이제 썼느냐 본인이 썼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시에 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다는 식으로 진술을 하는 그때에 보면은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담당 그 변호사가 네. 권영빈 지금 특검 보러 여기 지금 와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때 그분이 동석해 있던 그 법정에서 네. 갑자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요 쌍방울
관련된 분한테 쪽지 같은 것들을 주고 받는 것 때문에도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그 쪽지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아직 안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그건 밝혀지진 않았죠. 네, 그렇죠. 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이 법카를 쓴 사람은 누굴까도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칼을 쓴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알잖아요. 예. 뭐 좀 네, 재판 되게- 과정에서 되게 드러난 부분이 되게 있습니다. 사적인 그런 거라서. 그거 그래서 이제 그걸 쓴 것을 이제 이화영 씨 본인이 쓴 것과 똑같이 동일시 해가지고 뇌물죄로 처벌을 받으신 그렇죠. 거거든요. 동일시하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어저께 저는 여러 가지 보면서 그 우리 또 어저께 교도관들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도 있었어요. 나경원 의원. 네, 나경원 의원이 그 우리 화면 스틸 컷으로 우리가 준비돼 있나요? 예. 저렇게 당시에 그 교도관들한테 세워서 술 먹는 거 본 사람이 있냐? 또 냄새를 맡은 적이 있냐? 술 냄새를 맡은 적이 있냐라고 했는데 아무도 이제 뭐 마시거나 본 거 냄새를 맡은 적은 없다라고 다 교도관이 단체로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또 이화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저 술을 안 마셨다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술을 안 마셨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김성태가 먹었을 때는 봤냐라는 거지. 좀 이해가 안 돼. 좀 이제 본인의 어떤 진술에 좀 허점이 좀 많다. 제가 봤을 때는 날짜도 5월 17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좀 준비를 하려면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던가 속이려면 완벽하게 속이든가. 근데 누가 봐도 조금만 기사를 확인해 보면 전과 후와 앞과 뒤가 안 맞는 말들을 좀 하니까 아 이거 너네 문제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원래 국가기관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작년에 제가 곧 서울고검 TF에서 이거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참고인으로. 조사 받을 때는 뭐 그 되게 신뢰를 못 하겠더라고. 나도 이런 기분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다 하시니까 증거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제출 안 했거든요, 일부러.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발표하는지 보고 제가 반박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공개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 공개를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다른 또 기타 다른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것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서울고검 TF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너무 어제 이화영 씨가 자의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 조금 제가 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주 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